홍준표 의원이 드디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복당이 되었다는 것이죠. 뉴스는 이것을 속보로 띄우고 공천 불만으로 탈당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런 나름대로 홍준표 의원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축하 분위기가 되겠죠. 사실 선거 때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되고 그에게 그게 물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곳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나갈 수도 있죠. 그 1년 3개월은 반성의 시간으로서는 좀 길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정치적인 복선이 있다 하는 것이죠. 홍준표 의원이 복당이 될 거다 하고 본인은 그렇게 믿고 기대했는데 사실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입장을 보면 며칠 전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입으로는 당연히 지금쯤은 복당시켜야 하니까 입으로는 절차를 밟겠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거기에 이번 주에 언제 반드시 복당시킨다. 이런 이야기 안 했죠. 그들의 속셈은 이 홍준표라는 폭탄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을 거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홍준표가 들어오면 일단은 국민의힘은 홍바와 유바로 둘로 나뉜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려고 경선에서 1위 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안철수 후보도 그런 의미에서 견제하는, 윤석열 씨도 그래서 견제하는 지금 이준석 체제, 거기에서 왜 받아들였을까? 이걸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상황을 잘 보십시오. 언젠가부터 윤석열 씨가 더 이상 이 보수 쪽에서 그만큼 탐나는 후보가 아니다 하는 분위기가 쌓여왔죠.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 유승민 씨, 유승민 이제 후보, 이 사람들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초청한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게 가치 있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후보감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그 노선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바깥의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변수가 생긴 것이죠. 바로 윤석열 엑스파일 폭탄 설치조가 나온 것이 이들에게는 큰 타격을 입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이 슬슬 나올 때는 윤석열 씨에게 당연히 감점사항, 그래서 자꾸 저런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윤석열 씨는 벌써 상당 기간 인기율 1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재형 씨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인기율도 당연히 있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6월에 갑자기 들여온다 하는 것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또 무리해서 최재형 원장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만 띄워서는 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그 인기가 급등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최재형 원장의 매력은 윤석열 씨의 매력하고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온 것이 윤석열을 폭파하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엑스파일을 윤석열한테 진짜 터뜨리려고 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역효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이미 있던 윤석열 엑스파일을 좀 더 대단한 것, 이거는 믿을 만한 것, 그렇게 하려고 나와서 이것을 퍼뜨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더 확실한 것, 문재인 정부 기관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기관이 만든 것과 그 전부터 있었던 밖에서 돌아다니던 그 소문을 정리한 것과 이것이 다 엑스파일로 불리우는데, 문제는 단 한 개라도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었다 하는 게 거기에 섞여 있으면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을 통째로 폐기하고 없었던 것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서 이제 이게 원본이다 하고 뭐 언론도 보도하고 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99%겠죠.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다 하고 자진 신고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엑스파일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국정원이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그 엑스파일도 없었던 것이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소위 김무성의 아주 수족이다 하는 인물이 이거 폭파해버리겠다, 파쇄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은 부존재하게 만들겠다, 그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파쇄하겠다는 것이지.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김어준이니 뭐 온갖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를 파쇄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국정원이든 문재인 정부 기관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겠죠. 그게 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꾸몄는가? 어쨌든 이 폭탄을 들고 다닌 것이 국민의힘이다. 현재의 이준석 체제의 국민의힘이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자기들에게는 아마 시한폭탄이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만일 문재인 씨와 유승민 씨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시즌2고 또 후계자다. 이제 우리가 소설을 써본다면 그렇다고 했을 때 문재인 씨는 유승민 씨를 후계자 파괴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또다시 윤석열 씨가 부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체제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양쪽이 만일 좌우합작을 해서 밀어주겠다고 했으면 이쪽의 보급로가 위로부터 끊길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엑스파일을 그 폭탄을 들고 나갔는데 이제 윤석열이 그 폭탄과 다른 곳에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을 누가 잡아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다급했을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잡은 것은 바로 이러한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눈치가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홍준표 의원을 잘 관찰을 했으면 과연 그렇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처음부터 윤석열 씨의 인기 1위라는 것 때문에 그를 계속 견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선에서 상대할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최근에 그의 행태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는 나서서 이준석의 또 유승민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지자들은 그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거기에 의아해하거나 반발하는 사람들 있었죠.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복당이라는 한 개의 목표를 세워놓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물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씨가 아무리 한들 좌파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신원식 장군의 경우에서 봤듯이 이 시대가 지조를 버리는 자들, 회절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홍준표 의원이 좌파로, 그러니까 극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종인 또 정세균 그 정도의 좌파로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시하고 관찰해야 할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저격수 노릇을 민망할 정도로 했죠. 최근 며칠 동안 바로 이준석과 유승민에게 충성맹세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예가 김종인 씨가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연설회 할 때 그 노후를 이끌고 대구에 같은 날 가서 하루에 2건 강연을 하면서 이준석을 지지한다 하고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그거 충성맹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십자가 밟기를 하면서 자신의 지조를 버리고 기어들어오는 자들을 걷어들이고 있다. 좀 잔혹하죠.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땅에서 긴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것이
박정희 쿠데타를 비판을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두환 쿠데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제 쿠데타로 기록이나 된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걸 5.16급으로 올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두환, 박정희를 쿠데타로 비판하는 자들만 국민의힘 지금의 체제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박정희 쿠데타를 이야기했다. 윤석열 씨를 비판하는 것은 보수의 입장에서도 비판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초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그가 발언하는 것이 신통찮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민주 세력이라는 식으로 이 쿠데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이러면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최일선에 나서서 저격수 노릇을 시작했다. 아직 성공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짓을 했고, 또 하나는 정당 밖에 있는 홍준표 씨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봤지만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게 자꾸 자기 집이라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그냥 눈 감아 줬습니다. 그러나 이게 타당합니까? 무소속 의원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그의 페이스북에 보면 연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밟고 복당을 한 것이죠.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원래 거기 사람이니까. 다만 좀 미안해야 하겠죠. 당에서 결정한, 옳든 그르든 단체 행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결정한 그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 공천받은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이겼으니까. 그러면 뭐 좀 자숙하다가 서로 이해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복당하는데 이 사람이 치른 그 복당 신고 의뢰가 홍준표 의원을 아주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홍준표 의원 복당할 때 이거 좀 이 사람한테 그의 어떤 인지되는 상태라든지 홍준표 의원의 체면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흠집내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준석 체제가 지금 위기 상태, 일종의 위기 상태에 처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알아서 기어 들어가면서 이런 짓들을 했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죠.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을 잡을 거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을 윤석열 저격수로 지금 채용을 한 겁니다. 그 노릇을 계속 시키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가? 물론 민주당하고 문재인 씨 쪽에서 아주 좋아합니다. 유승민 씨하고 이준석 체제에서 그쪽에서도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문재인 민주당은 유승민 씨를 후계자로 삼지 않을 겁니다. 유승민 씨는 자기가 후계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현재 다리 4개짜리 테이블이라면 다리 하나가 지금 부서졌다. 이 정도로 보고 지켜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분명히
보수의 대선 후보감이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념적으로 그리고 행태적으로 배신 행위를 했습니다. 본인이 결단을 한 것이죠. 내가 이 정도 망가지면서 들어가겠다. 우리 국민은 그가 지조를 버린 것도 반드시 포함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고 홍준표 의원도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